2023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묘목원 권승섭. 버스를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이 오가고 그동안 그를 만난다. 어디를 가냐고 그가 묻는다. 나무를 사러 간다고 대답한다. 우리 집 마당의 이팝나무에 대해 그가 묻는다. 잘 자란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런데 또 나무를 심냐고 그가 묻는다. 물음이 있는 동안 나는 어딘가 없었다. 없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무슨 나무를 살 것이냐고 그가 묻는다. 내가 대답이 없자 나무는 어떻게 들고 올 것이냐고 묻는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다. 먼 사람이 된다. 초점이 향하는 곳에 나무가 있었다. 잎사귀로는 헤아릴 수 없어서 기둥으로 그루를 세야 할 것들이 무수했다. 다음에 나무를 함께 사러 가자고 그가 말한다. 아마도 그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 그를 나무라 부른 적 있었는데 다시금 지나가는 비슷한 얼굴의 나무는 묘목원 권승섭 시인의 시입니다. 묘목원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생물과,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 곤충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언어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언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물 읽어주는 시인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묘목, 모종을 말하죠. 나무의 모종을 묘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목질성 식물과 초질성 식물이 있는데 초질성 식물은 풀이고요. 목질성 식물은 나무 종류입니다. 그리고 목질성 식물은 나무는 관목과 교목으로 나뉩니다. 네, 교목은 좀 큰 나무 있죠. 그런 걸 교목이라 하고, 관목은 개나리나 진달래 이렇게 좀 가늘고 작은 나무 있죠. 그런 것을 관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큰 나무일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교목이라고 보기에는 가지가 불규칙해요. 그런 것을 아교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묘목은 어떤 앞으로 키워가면서 이렇게 보살펴야 될 대상이 되죠. 그런데 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작품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이 시는 해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한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하는 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해설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묘목이라는 것은 뭘까요? 묘목은 그러니까 옮겨 심기 전에 그 작은 나무를 묘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모종은 아시죠? 모종. 초질성 식물을 옮겨 심기 전에 작은 그 상태를, 작은 한 포기를 모종이라고 해요. 그게 나무면 묘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시인이라면, 시인이겠죠. 시를 쓴 사람이니까 아직 뭔가를 완성하기 위한 소재로 볼 수도 있고, 화가라면 어떤
주제일 수도 있겠죠. 뭐 일반인 같으면 야심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그 묘목의 의미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실제로 그냥 나무 사러 묘목에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그 뭐랄까 묘목에 그 나무 사러 가는 과정에 어떤 편린들, 그러니까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 가지 시적 언어로 이렇게 의미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이 오가고 그동안 그를 만난다 라고 해요.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는 시인은 묘목을 사러 가기 때문에 어떤 묘목원으로 데려다 주는 수단이겠죠. 그런데 어떤 그 수단을 기다린다. 뭐 꼭 무슨 영감을 기다린다 이런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든 어떤 그 어딘가에 이를 수 있는 그 계기를 기다리는 거죠. 계기라는 게 계기가 뭐죠? 계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틀을 계기라고 하죠. 네, 그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신호도 바뀌고 사람도 가고 그런데 신호가 바뀐다는 것, 그러죠. 신호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일을 건널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건너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오가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겨요. 그동안 그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를 만난대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를 만난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느냐고 그가 묻는다. 네, 또 그가 나와요. 그가 누구일까요? 뜬금없이 그라는 사람이 시적 대상으로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묻는데요. 뭐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는 헤겔이 말하는 어떤 대자적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 시를 쓰는 사람은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자적 존재는 사람이 대자적 존재인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존재를 말이에요. 자기를 분리시켜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보는 존재. 그게 대자적 존재고 있는 그대로 자기는 즉자적 존재죠. 예,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대자적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자적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뭐 만약에 상대방이 시인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쓰느냐고, 또 꿈이 무엇이냐고, 그죠? 일반인 같으면 또 누구 만날 거냐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묻는다고 해요. 나무를 사러 간다고 대답한다. 참 평이한 말 같지만 아주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무를 사러 간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나무는 묘목을 말하죠. 앞으로 내가 소중히 키워갈 그런 어떤 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소재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나무를 사러 간다는 아주 주변에 선이 있을 법한 평범한 일을 이렇게 시적 언어로 이렇게 변주해가는 그런 건데요. 글쎄요, 이렇게 나무를 사러 간다. 아주 평범한 언어를 말해놓고, 독자로 하여금 거기에, 시적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우리 집 마당의 이팝나무에 대해서 그가 묻는다라고 해요. 이팝나무,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식물 이름을 많이 알아요. 동물도 알고 곤충 뭐 이런 것들 많이 알죠. 그래서 이팝나무 꼭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팝나무하고 쳐보세요. 가까운 모습, 먼 모습을 잘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찍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팝나무는 한 5월, 6월에 꽃이 피는데요. 그때 하얗게 피는 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딸나무, 하나는 이팝나무인데요. 이팝나무는 쌀 모양으로 생겼는데 길쭉해요. 그리고 하얗게 펴서 아주 그냥 빛이 나죠. 그냥 산딸나무는 꽃잎이 넙죽넙죽하죠.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는데 둘 다 교목이에요. 그리고 이팝나무 하면 항상 생각나는 나무가 있는데 조팝나무라고 해요. 조팝. 이팝나무는 쌀을 닮았다 해서 이팝나무고, 조팝나무는 워낙 다양한데요. 관목이에요. 아주 개나리처럼 울타리를 이루면서 피는 그런 관목입니다. 조팝나무는 좀 이른 봄에 피고, 이팝나무는 늦봄, 그러니까 초여름이 되기 직전에 핍니다. 근데 우리 집 마당에 이팝나무에 대해서 그가 묻는데요. 옛날에 이팝나무 사다가 심어놨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요. 그죠? 이거는 지금 나무 묘목을 사러 가는 사람한테 이팝나무 완성되었을 법한 나무인데 그 나무 완성되었느냐고, 꽃을 피웠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무를 사느냐, 묘목을 사느냐. 나무가 다 커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떤 전에 꿈꿨던 것, 전에 시작했던 것, 만약에 시인이라면 전에 쓰기 시작했던 것, 그거 다 완성돼서 꽃을 피우느냐고 묻는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볼 수도 있겠죠. 이팝나무, 늘 곁에 있으면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존재, 나에게 그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 그런 기쁨을 주는 존재가 꽃을 피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자란다고 나는 대답한다. 잘 자란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완성되지 않았음을 좀 시사하는 것 같죠. 잘 자란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런데 또 나무를 심느냐고 그가 묻는다. 또 다른 꿈이 필요하냐고 묻는 건데, 이거는 시인 같으면 또 다른 시 쓰느냐,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건 또 나무를 심느냐, 전에 했던 일 다 완성도 안 했는데, 다 꽃도 못 피웠고, 결실도 못 맺었는데,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느냐, 이런 말이 될 것도 같아요. 뭐를 시작했으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또 결실도 맺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음이 있는 동안 나는 어딘가 없었다. 없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음이 있는 동안 나는 어딘가 없었다라고요. 나는 어딘가 내 안에 일부분이 없었다라는 뜻인데, 반성하는 어떤 자기를 돌아보니, 그러니까 뭐라죠?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할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여러 페르소나가 있다면, 여러 종류의 내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답할 나는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완성도 못했는데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느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할 내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가 즉자적 존재에게 어떤 반성의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자기는 없는 거죠. 네, 없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없음, 자기가 없다. 없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꼭 그 후설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현상학 있죠, 현상학.
호설의 현상학에서 보면 그 판단 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꼭 그런 말 하는 것 같죠. 네, 뭐가 없어요 자꾸. 네, 판단 중지, 어떤 걸 판단을 안 하는 거죠. 미루죠. 네,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무슨 나무를 살 것이냐고 그가 묻는다. 내가 대답이 없자 나무는 어떻게 들고 올 것이냐고 묻는다. 네, 새로운 꿈이 있는데 그 새로운 꿈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고 해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다. 먼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할 말이 없고 여전히 판단 중지입니다. 여전히 그 말에도 대답할 자기가 없는 것이죠. 초점이 향하는 곳에 나무가 있었다. 초점은 우리 시야가 머무는 곳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키워야 할 꿈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꿈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바란다, 즉 바라본다, 열망한다, 뭐 이런 건데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잎사귀로는 헤아릴 수 없어서라고요. 잎사귀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 우리가 뭐 지연 말단적이다 이런 말 자주 쓰죠.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 사소한 것들까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둥으로 그루를 세야 할 것으로 무수했다. 기둥으로 그루를 세야 할 것들이 무성했다.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꼭 완성품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묘목이기 때문에 완성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상을 전체로 봐야 할 것들이 무수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의 나무를 함께 사러 가자고 그가 말한다. 그는 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인 것 같은데 그 나무를 함께 사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인데 이렇게 같이 있어주겠다고 해요. 뭘 반성하고 이걸 이성과 감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성이 강하면 어떤 감성의 자유가 억압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안 될 일을 이성적 자아가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성적 자아는 그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싫은 거죠. 그러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 영어로 follow my fancy. I'll follow my fancy라고. I will follow my fancy. 적어드릴까요? 아마 I will follow my fancy. 즉 나는 이게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네. I will follow my fancies.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네,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유튜브예요. 언젠가 그를 나무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지나가는 비슷한 얼굴의 나무는 이라고 했는데요. 나무 하면은 왠지 불러도 대답 없을 것 같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꿈을 키워가는 그런 어떤 대상일 것 같고, 또 내가 심어놓으면 나의 대상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비슷한 얼굴의 나무는 그를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가는 비슷한 얼굴의 나무는 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부르면 대답도 해줄 것 같고 내 마음도 알아줄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너무 다양하게 해석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설하는 것은 완전히 저만의 해설이고요. 어떤 틀림없이 다른 의미로 썼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항상 곁에 있어줄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다른 모습, 그 모습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자기와의 자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 곁에 자기를 하나의 나무로서 가꾸고 보살펴가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좀 엉뚱하게 밀고 가면 수목장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목장 아시죠? 나무에다 그 재를 뿌리는 어떤 장사 지내는 거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묘목원 권승섭 시인의 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